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둔촌주공의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그동안 둔촌주공이 자랑하던 단지 내 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구는 교통과 더불어서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한테 둔촌주공이 국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쯤은 25억 선에 분양권이 거래되어야 정상이다 라면서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던 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분 논리의 중심축이 여러 개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지 내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중학교는 없는 아파트가 되게 생겼습니다. 둔촌주공 남쪽에 동북중학교가 있긴 하지만 이게 단지 내는 아닙니다. 둔촌주공은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이제 입주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기존에 많은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진즉에 입주하고도 남았을 건데 안타깝긴 합니다. 어찌 보면 1년밖에 지금 안 남은 상황에 중학교 문제가 수렁에 빠진다는 건 시간상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인근의 중학교가 둔촌주공 단지 내로 이전을 하는 걸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해당 학교 부모님들의 반발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리고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 여기는 그냥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육부 의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 부적절.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교육지원청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관할 아래 교육청 업무를 지원하는 관청. 이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그러니까 부적절 요거를 반영한 학교 부지 세부 활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죠. 위치를 보시면 이곳이 둔촌주공의 중학교 예정 부지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보면 한산초등학교하고 한산중학교가 붙어 있죠. 이 한산중학교를 둔촌주공의 단지 내로 이전을 하고 유치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하고 교육지원청이 이 계획을 냈습니다. 딱 봐도 이거는 굳이 이게 여기서 일로 올 이유가 그러니까 멀쩡한 학교를 왜 이게 일로 한산중학교 요쪽 학군인 둔촌 2동 그리고 또 성내 3동 여기 주민과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게 둔촌 2동 쪽 주민들은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가 이전을 하면 큰 길을 건너서 이때 학교를 가게 되니까 또 손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 학교가 있고 없고 요거 부동산 가격하고 또 밀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둔촌주공 입장에서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중학교가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둔촌주공이 가지는 프리미엄을 더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게 되고 향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도 어쩌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좋은 일이고 누구한테 손해인지는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판단하기 참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누군가는 또 한산중학교가 둔촌주공 단지 내로 이사 와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라고 하면서 또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입 바른 소리 하면 미움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런 일 자주 당합니다. 제가 좋아요 국어를 여러분께 잘 하진 않지만 또 한번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님들께 좋아요 추천 요거 구걸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동대문구 청량리 여기 핫하죠. 마용성에 뜰 때 은근슬쩍 청마용성이라는 단어를 막 끼워 넣었습니다. 청량리, 마포, 용산, 성동구 이렇게가 강북의 4대장 인척하죠. 물론 청량리가 강북권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 덕분에 청량리랑 아무 상관없는 지하철로 2정거장이나 떨어져 있는 이문동 아파트들이 분양하면서 상당한 혜택을 받습니다. 당연히 분양가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분양가로 톡톡히 재미를 받습니다.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나 이문아이파크 사이 쪽 관계된 분들이 주장할 때 항상 둔촌주공을 이야기합니다. 야, 붐인지 지랄인지 둔촌주공 몰라? 못 봤어? 거기 13억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입주권 거래되는 거 봐봐. 우리도 둔촌주공처럼 꼭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까치발 요렇게 살짝 들어갔고 둔촌주공이랑 동급인 척 키 맞추기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둔촌주공에 관련된 분들은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청량리의 한계점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쓸만한 고등학교 그 외에도 또 학군이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자녀들이 중학교 갈 때쯤 되면 여기 사시던 분들이 집을 팔고 강동구나 성동구 쪽으로 많이 이사 가는 겁니다. 학군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쓸만한 고등학교 하나가 여기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빈 땅이 생겨도 도서관은 지어도 고등학교는 또 안 짓습니다. 여기 보면 그만큼 학교 문제는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청량리가 천지개벽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둔촌주공의 악재,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때문에 분양권 거래 시장이 올스톱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기존 조합원분들이 가지고 있던 입주권 거래야 뭐 어찌어찌 된다고 하지만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분양권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투기 수요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당군 일의 최대 재건축이라는 둔촌주공 여기 크기가 근데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투기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만 하면 이렇게 당군 할아버지를 소환을 그리고 애초에 터 잡으실 때 뭐 이렇게 땅속에 좀 기름도 좀 팍팍 묻혀놓고 뭐 이런 데를 좀 터를 잡으셨으면 좋았어. 아무튼 둔촌주공은 12,000 가구 정도 규모이고 이 중에 또 일반 분양 물량이 4,786가구입니다. 엄청 많아요. 둔촌주공 살리기,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전무후무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둔촌주공은 전매 제한이 8년 실거주 의무가 2년 있었는데 전매 제한을 요거를 1년으로 정부에서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일반 분양한 지 1년이 지나는 이제 다음 달부터 분양권 거래 제한이 풀리게 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지금 안 풀렸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안 됩니다. 물론 여기 또 뭐 꼼수는 나올 수 있죠. 분양권 거래가 안 되면 전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잔금 여력이 없는 투기 수요로 들어온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묻지마 청약도 여기 있을 거고 특히나 소형 평형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도 보면은 입주권 문의가 지금 여기 현재 많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물에 비해서 실제 거래되는 거래량도 상당히 여기가 적은 편입니다. 매물 비율에 비하면 거래가 사실 입주권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부동산 2차 하락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상황에서 당분간 거래량이 여기가 터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송파구나 강동구에 관심을 갖는 분 굉장히 많은데 그 가격의 기준은 헬리오시티나 둔촌주공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파구 잠실의 3대장 엘리트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이하로 거래되는 순간이 어쩌면 아파트 가격의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다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송파구 5대장 중에 하나인 잠실의 파크리오는 33평이 1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반등할 때 여기가 23억까지 파크리오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심리적 저항선인 20억이 깨졌고 19층이 1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 한번 볼까요? 강동구 입주권 18억에서 19억 사이 금액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도 더 이상 뭐 말 못해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입주권이 18억, 19억 사이에 거래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에 비해 일반 분양 가격은 또 이게 13억이었습니다. 여기에 옵션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대충 14억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대략 현재 시점으로 4억에서 5억 정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은 구조, 층, 그리고 조합원 옵션, 이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매매할 때 굉장히 가격 차이가 좀 클 수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대 아파트라면 조합원 매물하고 일반 분양 매물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2, 3억씩은 기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이 현 시점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 4억, 5억은 절대 아닌 걸 아마 본인들이 제일 잘 알 텐데 왜 그딴 소리를 댓글에 적어놓고 다니시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둔촌주공의 상가도 분양이 쉽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문제겠죠. 여기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은 헬리오시티 상가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어찌 분양은 끝낸다 하더라도 과연 임대를 다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수익률 계산을 좀 꼼꼼히 하시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좀 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가는 보수적으로 해도 실제 상황이 닥치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연출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아파트 관련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 그때 일반 분양의 한 90% 정도, 85% 이상만 분양이 되면 일단 공사비를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익을 어디서 보느냐, 그게 바로 상가입니다. 상가 분양, 요걸로 나중에 수익을 다 잡는 거예요. 기본 계산을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는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